김장철이 다가오니까 금방 담근 김장김치가 생각이 나는 요즘이다. 그런 생각들을 하며 저녁에 집에 혼자 있는데 오후 6시쯤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다. 친정에서 볼일 다 보고 내일 모레 집으로 올라갈 거라면서 이번에 장에서 사다 놓은 말린 고추를 갈아 놓아야 한다며 그래야 이번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순조롭게 김장을 담글 수 있다고 말하는 아내. 그래서 난 당신이 돌아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면서 급하게 친정 내려간다고 미리 주문해 놓은 절인 배추를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오래 절이면 짜고 맛 없어지니 내일 모레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들보다 조금은 이른 김장을 담가야 된다고 말한다.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당신이 오늘 방앗간에 가서 작은 방에 놔둔 태양초 좀 곱게 갈아 놓으라고 하길래 난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는 했지만 그럼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방앗간에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안 된다며 내일은 방앗간 쉬는 날이라면서 오늘 꼭 문 닫기 전에 방앗간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. 시간을 보니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방앗간은 오후 7시 30분쯤 문을 닫으니 빨리 안 가면 오늘 내로 끝낼 수 없었다. 할 수 없이 난 그렇게 친정에 간 아내와의 통화를 끝내고 작은 방에 있는 바짝 말린 태양초들을 싸들고 방앗간에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기가 귀찮은지. 그 순간 TV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는 이미 시작됐고 안 되겠다 생각하여 전반전만 보고 가기로 하고 아내가 부탁한 방앗간은 금세 뒷전이 되었다. 그렇게 아내의 말을 깡그리 무시한 채 TV 속 축구에 몰두하게 되었다. 드디어 내가 보던 축구의 전반전이 끝났고 시간을 보니 어느덧 저녁 7시 10분이었다. 난 후반전 10분만 더 보고 곧장 가야겠다 생각하여 다시 또 TV에 빠지고 말았는데 10분만 보고 방앗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어느덧 후반전 그리고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보고 말았다. 시간은 어느덧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. 아내가 오늘 내로 안 갈아놓은 걸 알면 돌아와서 난리가 날 것 생각하니 안 되겠다 생각하여 방앗간은 이미 끝난 걸 알았지만서도 혹시 몰라 지금이라도 방앗간으로 태양초들을 싸들고 부랴부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앗간 문이 굳게 닫혀있고 만 것이다. 난 몇 번이고 캄캄한 방앗간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도 없었고 문은 굳게 닫혀있을 뿐이었다. 난 아쉬운 마음의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방앗간 집 불이 다시 켜졌고 한 60대 중반쯤으로 돼 보이는 파마머리를 한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누구냐며 말을 건다. 그래서 난 태양초 좀 곱게 갈러 왔다고 하니까 나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늦게 방앗간 오시는 남정네는 처음 봤다며 오늘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거다. 그래서 난 내일 방앗간도 쉰다고 알고 있고 이 근처에 방앗간은 여기뿐이고 다른 방앗간을 가려면 차 타고 30분은 더 나가야 하는데 이왕 불 켜고 나오신 김에 가지고 온 태양초 좀 곱게 갈아달라고 말하니 아줌마는 잠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끝내 안 된다며 내일 모레 다시 오라고 말한다. 난 그런 아줌마에게 오늘 꼭 갈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며 말하니까 이 아줌마가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탐색하는 눈빛으로 내 뒷모습까지도 관찰하듯 부담스럽게 보는가 싶더니 뭔가 결정을 한 듯 그럼 안으로 들어오란다. 그렇게 하여 난 다행히 방금 전까지 불이 꺼져 있었던 방앗간 안으로 가까스로 들어갔는데 아줌마는 곧장 방앗간 기계의 스위치를 올렸다.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온 태양초를 기계에 넣고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줌마 자는 걸 내가 깨운 건지 몰라도 피곤한 나머지 자꾸만 기계를 돌리며 하품을 해댄다. 그 모습을 보니 살짝 미안해지기 시작했다. 그러고 보니
이 아줌마 서방은 없는 건지, 이 방앗간에 있는 쪽방에 혼자 머물며 방앗간 일을 하는 것 같았다. 아줌마는 나에게 대뜸 이 태양초들 어디서 났냐며 장에서 산 건지 농사 지은 건지 몰라도 자기가 오래 본 태양초 중에서 가장 실하다고 하면서 이내 시선을 갑자기 나를 향하며 내 얼굴도 아닌 다른 곳을 부담스럽게 쳐다보며 말을 한다. 난 민망한 나머지 말을 돌릴 겸 이거 다 끝내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금방 끝난다며 곱게 갈아서 줄 테니 피곤하시면 저기 방에서 조금만 쉬었다 가라고 한다. 난 아니라면서 그냥 여기서 지켜본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오며 금방 끝낼 테니까 자꾸 방에서 쉬었다 가라며 나를 잡아 끌더니 끝내 자기가 자려고 했던 방앗간 안쪽 쪽방에 나를 밀어 앉힌다. 그렇게 하여 난 그 방에 앉아서 다 끝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왜 이렇게 지루하던지 보니까 방 안에 TV가 있어서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켰다. 그런데 TV를 켜자마자 보여진 화면 속에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. 난 놀란 마음에 TV를 껐고 모른 척 다시 방 안을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. 보니까 이 아줌마가 방금 전까지 혼자서 저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. 난 고춧가루가 아직 멀었나 싶어 방에서 다시 일어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방앗간 전체에 불이 툭하며 나가버렸고 시끄러웠던 방앗간 기계 소리조차도 점점 들리지 않았다. 난 아줌마에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다 끝난 거냐고 물으니 어둠 속에서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전기가 나간 것 같다며 거의 다 끝났다면서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된다고 말한다. 그리고 이내 곧바로 들리는 생뚱맞은 샷다 내리는 소리. 아줌마가 갑자기 샷다를 내리는 듯 했다. 난 어둠 속에서 아줌마에게 샷다를 내리는 것 같은데 지금 왜 샷다를 내리는 거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아무 대답 없이 나를 갑자기 잡아 확 끌더니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난 아줌마에게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하니까 아줌마는 나에게 늦은 저녁 영업 끝난 방앗간 집 문 두들기며 일 맡긴 게 누군데 그러냐며 그럼 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다. 난 어이가 없어서 이제 가보겠다고 하니까 가긴 어딜 가냐며 서방 없는 과부가 운영하는 방앗간 집에 늦게 찾아와서 문 두들겨 놓고 갑자기 가면 어쩌자는 거다.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. 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으니 몰라서 묻냐며 이왕 시작한 거 끝장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 아줌마. 어느덧 시간은 새벽을 지나 이른 아침이 되었다. 시간도 많이 늦었고 이젠 정말 되돌아가야 할 것 같아. 이제 가본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갈 때 가시더라도 어제 맡겨다 놓은 고춧가루는 마무리는 짓고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며 자신은 오늘 가게 문을 닫는 날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마무리해서 준다고 한다. 그리하여 방앗간 집 샷다를 내린 상태에서 방앗간 아줌마는 기계 스위치를 올려마저 갈아서 줬다. 난 그렇게 곱게 갈은 고춧가루를 들고 이제 가보겠다고 말하니 잘 가시라며 또 보자고 말을 한다. 난 가면서 속으로 또 보긴 뭘 또 보자는 건지 이 방앗간 다시 올 일이 없을 텐데라고 난 속으로 생각했다.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아내는 친정에서 돌아왔고 내가 갈아놓은 고춧가루로 김장을 바로 담갔다.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보름 정도가 흐른 어느 날이었는데 난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. 다행히 막차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앗간 집에 샷다도 안 내려가 있고 불이 켜져 있다. 저 시간이면 끝날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어 방앗간 앞으로 좀 더 다가가 기웃거려 보니
갑자기 방앗간집 아줌마가 문 밖으로 나온다. 난 놀라서 못 본 척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를 잡아 끌며 어디 가시냐면서 자기 보러 다시 온 거냐고 묻는다. 그래서 난 그게 아니라 집에 가는 길에 불이 켜져 있길래 잠시 들여다 본 거라고 말하니 방앗간 아줌마는 이왕 왔으니 시원한 식혜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한다. 그리하여 난 못 이기는 척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방앗간 안에 있는 쪽방에 앉았다. 아줌마는 작은 냉장고에서 식혜를 가져와서 따라주며 나에게 대뜸 술 마셨냐고 물어본다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서 한잔했다고 말하니까 잘 됐다며 맨정신에는 다시 오기 힘드셨을 텐데 오늘 약주도 드셨겠다. 저번처럼 의미 있게 보내자는 말에 그만 난 다시 방앗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. 시간을 보니 너무 늦은 나머지 아내가 의심할 것 같은 생각에 난 방앗간 아줌마에게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하니 방앗간 아줌마가 내게 하는 말이 정말 이제는 안녕이라면서 다음에 오면 자길 못 만난다고 말한다. 그래서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내일 이사 갈 거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어제는 늦은 밤까지 방앗간에 불을 켜놓은 거라 말한다. 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그 방앗간을 나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저녁에 그 방앗간 앞을 지나가 보니 역시나 그 아줌마는 갑작스레 이사를 간 듯 싶었다. 그리고 그 아줌마 말대로 어제 저녁이 마지막이 되었던 것이다. 방앗간 아줌마가 사라지고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. 보아하니 동네 남정네들이 그 방앗간 아줌마와 이러쿵저러쿵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만 겪은 게 아니라 동네의 많은 남정네들이 그 방앗간 아줌마와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다. 난 정말 나만 겪은 일이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하니까 실로 놀라웠고 이제는 동네에서 사라진 그 아줌마지만 정말 그 아줌매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다. 그러던 중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박씨 또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는 진작에 그 방앗간 아줌마를 알아봤다면서 나보고 왜 이렇게 숙맥이냐며 동네 남정네들은 내 저녁에 그 방앗간 아줌마를 알아봤다는 거다.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바보처럼 밤늦게 방앗간에 갈 생각을 한다는 것. 그 아줌마에게 그냥 나 잡수시오 하며 먹잇감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반전이 가득했다. 난 그 아줌마랑 있던 일화들 모두가 단순한 해프닝이며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제 발로 찾아온 거기에 그 아줌마의 주도면밀함에 실천된 일들이었다고 지금 생각하니 참 대단하고 놀라웠다. 아무튼 시간은 흘러 그 아줌마가 이사 간 지도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난 그 방앗간 근처를 지나갈 때면 자꾸 그때의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난다. 지금쯤 어디에서 무얼 하며 있을지? 그냥 다른 곳에서 예전처럼 방앗간을 운영할지? 또한 우리 동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사간 곳에서도 방앗간을 운영하며 문 남정네들이랑 얽히고 설킬지 내심 궁금하기도 하다. 아무튼 쌀쌀한 가을밤이 되니 그때 일도 되살아나며 왠지 모르게 오늘은 그 아줌마가 더욱 생각나는 밤이다.